아니 무슨 개그맨이 재테크 책이야. 그렇죠. 자기가 뭐 얼마나 벌었다고, 뭐 얼마나 안다고. 그때 개그 할 때는 사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벌었던 거의 노동 수익보다 2014년 이후로 낸 투자 수익이 진짜네. 황현희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이고 전 본업은 개그맨이죠. 예. 아 그래요? 개그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질? 네. 본질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도 누군가에게 웃음의 이 장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폭소를 드릴 수도 있고 뭐 희열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셔서 기쁨의 미소를 짓는다면 저는 그것도 웃음의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산 증식의 미소, 그렇죠. 웃음, 그것도 웃음이고 그렇죠. 희열이다. 그 돈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철학적이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색다른 거를 배우셨고 뭐 느끼셨다면 그것도 웃음의 하나의 장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업은 개그맨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비겁한 돈의 저자 황현희 작가. 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군요. 저 여기서 섭외를 한 줄 알았는데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을 했군요. 예. 농담이고 예.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 네. 왜냐면 어떤 분일지 되게 궁금했고 옛날에 뭐 이제 개그 콘서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최근에 종종 뭐 라디오라든지 TV에 패널로 나오셔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또 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뭐 이렇게 법학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경영학 석사 과정 경제학. 경제학 휴학 중입니다. 예. 휴학이에요. 예.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을 안 내서 지금 뭐 아마 자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납입금 밀리셨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왜 아담하시고? 아니 그 2014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3학기를 배웠는데 네. 제가 원하는 공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원론을 더 배우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또 하나 걸리는 게 등록금이 이제 꽤 되잖아요. 학기 네네네. 분기별로. 네. 그렇다 보니까 형님들하고 뭐 친한 동기들한테 이제 같이 학교에 들어간 네. 분들 보니까 거의 다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저는 제 생돈을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거기다가. 그래서 물론 좋은 걸 많이 배우고 뭐 게임 이론이나 뭐 재무제표 번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너무 즐거웠지만 이 금액을 투자로 쓸 수 있는 시드로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간에 갑자기 들었어요. 현실적인 공부를 더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휴학을 했죠. 그래서 이 등록금도 꽤 부담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 경제대학원은 휴학 중. 휴학 중입니다. 뭐 내년에 봬도 휴학 중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봬도 휴학 중일 수도 마무리를 할 있는데. 겁니다. 예, 이제 책을 다 썼으니까 네. 투자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제목처럼 비겁한 돈의 시기를 2번을 겪고 나서 그 일정 부분 이제 첫 단추의 투자는 마무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더 시작할 생각이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황현희 씨의 개그를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개그랑 뭔가 되게 달랐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건방진 코드를 가지고 개그는 그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예. 그때 개그 할 때는 사실 즐거웠죠.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좀 즐거웠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제 개그를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했었던 이유는 책에다도 좀 서술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은 지금 현재 개그 콘서트에 없는 캐릭터이어야지 내가 돋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정장을 입고 멀쩡한 모습에 말은 바보죠.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바보 캐릭터죠. 오늘도 넥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사실 바보입니다. 개그도 한 10번 중에 9번은 정장 입고 하신 걸로. 거의 다 정장이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 개그맨의 비겁한 지점을 찾았던 것이고 그게 굉장히 좀 꽤 좋은 반응이었고 좀 오랫동안 개그맨 활동을 이어갔죠. 한 12, 13년 정도 했습니다. 혹시 몇 년생? 저 1980년생입니다. 80년생이세요? 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제가 81년생입니다. 더 놀라시네? 이런 반응. 저는 저희 좀 더 돼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시작부터 난감하네요. 저 아까 90도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일찍 많이 이제 조숙해져가지고 26, 27때 차장님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입일 때.
조남의 옆에 붙은, 조남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얼굴.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름 옆에 붙은 그 편집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좀 그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드해 보이게 만드나요? 좀 뭐 연세가 있으시겠구나라고 가늠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봐야 저 조만한 이제 스타트업이고 아유. 구멍가게 아유, 편집장인데. 아닙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형님이네요, 좋으시고 형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또 빈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빈말씀 해주시고 막 친절한 캐릭터는 아니시지 않으세요? 원래는 친절하죠. 그래요? 그게 이제 근데 캐릭터 때문에. 까칠한 그 캐릭터로만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상대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까칠하게 저한테 대하면 더 까칠하게 하고, 저한테 뭐 너무 좋게 해주시면 더 좋게 해드리고, 저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하면 저는 더 불친절하게 하고, 저는 인간관계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황현희 씨를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이제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책이 어떻게 재테크 책이잖아요. 재테크 책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자기 개발서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테크 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떠한 어느 지역을 유심히 바라든가, 뭐 어떻게 뭐 투자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방법에 봐라, 대한 어떤 섹터를 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사실 전혀 그런 게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투자를 위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기 개발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자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음가짐, 그쵸.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삶을 대하는 태도. 약간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당장 이제 시세판이라든지 너무 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계속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휘둘리고 시세에 휘둘리고. 그렇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많이 좀 서술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러니까 내가 확고하면은 다른 시장의 변화나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좀 지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이 책에 보면 뭐 쉼이란 단어도 사실 키워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고 비겁한 지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 다 좀 태도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진지하죠. 참 이게. 뭐 요 부분은 이제 작가로서 그렇죠. 재테크를 하시는 분으로서 진지해야 되는 거고. 이 직업병이 있어서 네. 이렇게 웃음이 안 나면 저도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웃음을 터뜨리셨던 분은 아니에요. 눈에 확 들어오거나 뭐 폭발적인 웃음을 제공하는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제가 사실 개그하면서도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등이 줄곧 그냥 한 3, 4등으로 계속 좀 이렇게 5, 6등, 3, 4등 뭐 이렇게 갔었지 뭐 그때 당시에 뭐 시대를 좌우하는 그런 개그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저희 좀 아닙니다. 친해지려고 확실하게 저도 막 던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신 겁니다. 저도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막 받겠습니다. 별명이 포수입니다. 막 던지세요. 근데 실제로 평소에도 경제라든지 투자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고. 관심이 없었죠,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개그 콘서트라는 그 너무나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장시간 동안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개그 짜기 바쁘고, 그렇죠? 개그 짜기 바쁘고 현재 내가 좀 살아가고 내가 돈을 벌기 바빴지. 그러니까 노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바빴지. 뭐 경제로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죠.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게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제 근로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 원체 길다 보니까 그런 사연들도 많이 와요. 퇴근하고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러면 노동 수익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수익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적당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썼지만. 책 홍보를. 중간중간. 잘하시네요. 훅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의 기본적인 큰 라인 하나는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을 인정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상승장이다. 그럼 상승장을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채고 길목을 지키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 주식장을 볼 수가 없어요. 뭐 현업에 계시거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주부들 육아하셔야 되고 저도 역시 방송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 월급이라는 거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하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전업 투자자들처럼 돈을 벌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다는 투자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라는 거에서 이제 책의 이야기는 시작이거든요. 네. 약간 좀 반대되는 지점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그 파이어족 하잖아요. 네네네.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엄청나게 유행이고, 근데 그런 분들은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고 노동하기 그렇죠. 싫고 예. 좀 여유롭게 삶을 즐기면서 전업 투자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고, 투자도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급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뭐 요즘 제가 친구들한테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 서울대 갈래 100억 벌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둘 중에 하나.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억 벌래잖아요. 네. 제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뭐 요즘 여론조사 뭐 대선에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오차 범위가 없을 정도로 100%의 네. 응답률 100%, 그다음에 정답 100%로 거의 다 100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서울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데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해서 서울대 시험을 보면 그건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100점 100패죠. 될 네. 수가 없는 것을 우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도 이 말은 대입이 돼요. 결코 투자라는 거는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돈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최소한 100억을 벌려면 우리는 12년이라는 엘리트 코스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투자라는 말만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매몰이 돼요, 사람들이. 급해지고, 그렇죠. 빨라지고,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사들은 뭐 천슬라 갔다, 비트코인 얼마가 됐다,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조바심 나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나 뒤쳐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함과 동시에 주변을 한번 들어봤더니 친구가 뭘로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 더 급해지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린 투자를 시작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돈을 넣죠. 근데 거기는 이미 우리가 그 투자물을 봤을 때 언론이나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걸 접했을 때 거기는 축제가 이미 시작을 했고 이미 끝나가는 상황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우리가 알 정도면. 네. 거기 축제가 시작했으면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즐기고 파티했던 사람들이 슬슬 이제 하나둘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축제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 술값을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거기 가봤자 아직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 축제는 이미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는 투자물에 대해서 미리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책에다 좀 많이 담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도 하면서도 늘 후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이게 조급해져요. 참 이게 멀리 해야 되는 투자의 마인드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서 그래요. 맞아요. 많이 보이고 자주 보이고 매일같이 들려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를 사서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다는 분이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길목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승장에 엮이면서 좀 굉장히 좀 돈을 버셨다라는 투자를 성공했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지키는 투자,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책에도 제가 기술을 했는데 우리가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힙합 패션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복고 패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로로 패션부터 해가지고 패션의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옛날 복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힙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주구장창 힙합을 입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거는 이 유행의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패션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힙합이라는 걸 계속 입고 있다가 계속 그 지점에 있다면 이 돌고 돌다가 한 번은 걸리거든요. 네, 한 번은 복고가 오고. 한 번은 먹거나 예. 그런 내가 입고 있었던 힙합이나 이런 게 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은 한 번은 어. 패셔니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크게 터질 수 있다.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네, 네. 보는 거죠. 근데 한번 패션을 뒤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유행하는 패션이 계속 돌고 돌 때 나도 그 패션을 계속 따라갑니다. 네네네. 그 패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봐야죠. 앞서는 패션은. 뒤따라가는 패션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한 번 돌아오는 이 지점에 정확하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투자에 있어서도 상승장 초입을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좀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네. 지금 당시에 뉴스에 나오고 지금 당시에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그 지점을 비겁한 지점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결과로 이제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이. 저는 그 지점을 우리가 먼저 좀 예측을 하고 비겁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는 좀 찾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저희가 되게 서론이 원래 길어요. 서론이 한 80%, 본론은 한 15%. 예. 본론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개그맨이 재테크 책이야. 그렇죠. 자기가 뭐 얼마나 벌었다고, 뭐 얼마나 안다고. 거의 이렇게 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개그맨이라는 이제 이 직업 자체의 인식이 좀 그럴 수 예전부터 있죠. 좀 뭐 예. 광대, 뭐 딴따라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왜냐면 저도 처음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롤로그만 한번 읽어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프롤로그 이 책이 내 인생의 세 번째 비웃음이 되기를이라는 내용을 맞아, 적었거든요. 맞아. 예, 맞아. 그건 시작하는 말이고요. 예, 아 이거 아니에요? 예, 그 프롤로그가 뒤에 시작하는 말 아니에요? 프롤로그. 예. 아, 예. 시작하는 말 다음이 프롤로그네? 네, 두 번째 시작입니다. 아, 예. 네네네. 이 책이 세 번째 비웃음이 되길 희망하며라고 적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예전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이라는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한 게 제가 한 21살 땐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말이 제일 웃겼다라고. 네, 다 비웃었다고. 네, 다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한 말 중에 지금이 제일 웃겼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개그맨이 되기 위한 비겁한 지점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의 장점에 대해서도 막 50개 정도를 적어볼까 막 이러면서도. 그리고 나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비웃더라고요. 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망했다고 개그 소재가 많이 됐죠. 직군 자체가 연예인이잖아요. 예. 뭐 고등어 됐어요, 갈치 됐어요 그러잖아요. 반토막 났어요, 다섯 토막 났어요.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직군이 개그맨이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걸 이제 웃으면서 많이 넘기시는, 뭐 사기당했어요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투자를 한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웃음을 당한 게 책을 쓴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때부터 약간 바뀌더라고요. 책을 쓴다고? 라고 해서